경매 투자 요즘 해봐야 남는 것도 없고 재미없다, 돈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튜브나 아니면 서울 아파트 강의를 들어봐도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건 경매로 아파트만 투자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파트를 뺀 나머지 부동산을 투자할 때에는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아파트를 뺀 나머지 부동산을 살 때는 경매가 아직도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오늘 설명드려 볼게요. 실제 아파트 경매 사례인데요. 2022년, 2023년, 14년, 25년 경매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22년에서 23년은 시장이 좀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경쟁률 보이시나요? 이 물건 하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건을 조사하고 법원에 직접 와서 입찰까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얼마나 싸게 산 걸까요? 대부분이 금매가보다 조금 더 싸게 사는 수준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이 정도 싸게 사려고 경매 권리 분석하는 방법 배워서 수많은 시도 끝에 겨우겨우 낙찰 받아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매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도 없고 집안의 인테리어 수준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세고 가격이 금매가보다 조금 싼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럴 거면 그냥 부동산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금매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파트 경매 시장이 과열된 것 같습니다. 이제 경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할 줄 모르더라도 경매는 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알게 되니까 컨설팅 업체도 많이 생겨났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기 상품에 이미 많이 개방이 되어 버린 경매 시장에 콜라보가 생겨 버리니까 크게 싸게 사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아파트는 그 특성상 가격을 우리 모두 투명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당장 네이버 부동산 켜서 A단지 32평형 치면 최근 실거래가가 얼마고 호가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격에 대한 기준을 쉽게 정할 수 있어 버리면, 그러니까 소위 얼마 이하로 사면 싸게 사는 거다라는 사람들이 확신이 생겨버리면 결국은 내가 얼마나 적게 남겨 먹을 거냐라는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금매 가격 대비 1억은 싸게 사야 경매로 사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내 경쟁자가 실수요자여가지고 나는 3천만 원만 싸게 사도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내가 경매라는 게임에서 확실히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찾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아파트 빼고 나머지 부동산들은 경매로 취득하기 괜찮을까요? 네, 전 나머지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상가, 토지, 다가구 등등 일단 관심이 덜해요. 얼마 전까지 금리가 갑자기 올라서 사람들이 매운맛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심리가 잔뜩 움츠려져 있죠.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만 오르고 나머지는 침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가격이 오르는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아져서 상가, 토지, 다가구 같은 부동산들을 이미 투자하기 좋아져 버리면, 그런 상황이 생겨 버리면,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뉴스나 인터넷에서 알게 되면 사실 이미 늦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수요가 적어지니까 경매 낙찰가도 낮아지고 경쟁률도 낮은 상황에서 좋은 물건을 골라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것이 투자지, 남들 다 좋다고 들떠 있는데 나도 같이 따라가서 사봐야 지금 서울 아파트 사기 힘든 것처럼 나도 사기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아직 금리가 높으니 남는 게 없다고 누가 상가를 사냐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무도 안 쳐다볼 때 괜찮은 상가를 저렴하게 사놓으면 시간이 지나서 금리가 떨어져서 하향 안정화 되었을 때에는 상가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상가에서 월세 100만 원을 받아도 은행이자 50만 원 낼 때는 내 수입이 5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똑같이 상가 월세 100만 원 받는데 은행이자 30만 원 내면 나는 70만 원이 남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50만 원 남는 상가랑 70만 원이 남는 상가의 가치가 어떻게 같겠어요? 상가라는 게 똑같은 상가여도 얼마가 남느냐에 따라 상가 가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률이 낮을 때 선점해 놔야겠다. 이게 제 주변에 투자 잘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셋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주제였던 경매 투자 해봐야 재미 못 본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에 대한 저의 경험담은 아파트 시장, 특히 인기 지역의 인기 아파트는 재미를 못 본다. 금매 가격보다 조금 싸게 낙찰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경매의 단점을 생각해보면 큰 메리트가 없다. 그거 팩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아파트 이외의 상품을 투자할 때에는 경매라는 건 아주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동산 초보분들이 현실적으로 주저하고 걱정할 만한 주제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니면 누군가 이렇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카더라들, 초보분들은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경험이 많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건 별거 없어요. 이론을 배워서 실행해서 수익 한 번만 나면 실력이 급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을 한 번 다 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 번의 실행을 하기까지가 엄청 어렵죠. 제가 여러분들이 실행하실 수 있도록 주저되는 부분 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저희 투자 경험담과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유튜브 계정에서 저의 새로운 영상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